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훈 쌤입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오랜만에 강의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고3 그리고 또 과학고 그 다음에 또 내신 대비 고1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수업도 너무 많고 또 준비가 너무 많아서 뭐 시험지 너무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학원에서 자거든요. 학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거의 한 2주 정도는 집에 못 가고 거의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러려고 유튜브 찍은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든 선생님이 올해는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말 유튜브에 전념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또 몇 명이 이제 또 졸업도 하고 또 제대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또 도와준다 해서 선생님들 몇 번을 또 모시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우리 학원을 도와주면은 선생님이 이제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예전에 선생님도 이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이제 조교쌤들을 많이 두고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는 선생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제자들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생님 수업량이 좀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더 많이 찍어서 선생님은 거의 유튜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내년도 이제 올해 수업이 너무 많아져갖고 선생님이 약간 좀 바빠졌어요. 죄송합니다. 내년은 이제 좀 더 유튜브에 전념할 수 있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강의 열심히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속 좋은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합성함수 역함수 하고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쉽게 하는 방법 같이 올려볼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강의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아시죠? 출발!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첫 번째 합성함수부터 내용 설명할게요. 일단 이 그림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F는 1이 어디로 대응되죠? A 값으로 대응돼요. 그 다음에 또 G에서 얘는 G한테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거든요. G에다가 A를 대응시키면 바로 베타에 대응되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이 어디로 왔지? Z 베타로 왔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합성이라 부르는데, 자, 이 합성함수라는 거는 x가 바로 뭐냐면 x가 정의역이죠. x 정의역이고요. 결과적으로 두 번에 거쳐서 왔는데 이 z를 결국 z를 공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집합 만들어서 정의역을 예로 하고 공역을 예로 해서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오는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내용도 다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이 먼저 이 내용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을 거야. 잘 볼게요. 합성함수는 영어로 컴포지션 그래요. 뭘 한다고요? 컴포지션. 자, 컴포지션이다. 그죠? 컴포지션. 알죠? 이 컴포지션은 이제 합성이라는 뜻인데, 뭐 합성을 했다, 함수 합성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자, F에다가 뭘 집어넣어? F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어디로 대응되죠? 그렇죠. 이렇게 Y 값으로 대응되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G는 Y를 정의역으로 하고 Z를 공역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되고 있습니다. G에다가 Y를 대입했더니 뭐예요? Z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Y값에다가 어때요? Y 대신 fx를 대입할 수 있겠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입했을 때 Y에다가 fx를 바꾸어서 얘를 바꾸어서 fx를 채워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먼저 그 수학 연산이라는 게 가로 값을 먼저 풀기 때문에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G를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먼저 F 먼저 풀어준 다음에 그죠? F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G를 구하는 이런 순서가 되는데, 이 순서를 이제 수학자들이 표현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우린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컴포지션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G 컴포지션 fx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G 합성함수 fx 알겠습니까? 또는 G 합성 fx 이렇게 다양한 말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뭐 G 동그라미 fx 해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얘 푸는 방법은 이렇다 이거야. 그래서 이 동그라미란 것은 이제 수학 기호인데 우리가 만들어준 기호가 되겠지.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gfx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 쓰는 순서 원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어떻게 한다 그래서 방금 자 다시 쓸게요. G 동그라미 fx 얘를 구하는 방법,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가로만 채워준다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연산기호에서 괄호 먼저 풀잖아요. 그래서 얘 먼저 풀어준 다음에 gx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풀게 되죠.
자,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역 이렇게 중간을 거쳐가지만 결국 정의역, 그죠? 공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작과 결론, 처음과 끝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합성함수는 얘를 정의역이라 부르고 마지막 얘를 공역이라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때 치역값은 바로 z가 되겠죠. 얘는 바로 치역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x랑 중간은 사실 필요 없는 거야, 그지? 결국 x랑 z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알면 되는 합성함수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어렵지 않고 대입만 잘하면 되고 대응만 잘하면 되고 요거 어때? y 대신 fx를 채워주면서 그죠?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하는 순서만 잘 익힌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익히는 과목이야. 알겠습니까? 수학은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수학은 뭐라고? 익히는 과목이죠. 그죠? 하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익히신다면 여러분들이 숙달돼서 잘 하실 거고 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르게 잘 익히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합성함수에 관해서 좀 더 문제 하나씩 풀면서 가보겠어요. 자, 이제 보기 문제 가볼게요. 오래간만에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데 수업을 매일매일 해야 좀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좀 선생님도 편하게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할 텐데 오래간만에 2주 만에 수업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함수값, 그죠? 함수값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 그림 보시죠. 자, f 먼저 알아볼게. f-1 값이 어디로 대응돼요? 얘는 x 값이야. -1이 -3으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이 값은 빼기 3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는 법을 잘 익히면 되는 거야. 자, 0 값은 어디로 간다? 이렇게 1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f0 값은 어디로? 1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2 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f2 값도 이렇게 1로 대응되고 있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우리 함수는 뭐다? 대응, 그죠? 함수는 대응이라는 게 함수예요. 얘를 우리가 또 다른 말, 같은 말로 사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목적은, 여기서 배우는 목적은 바로 뭐야? 그지? 바로 합성함수 아니겠습니까? 합성함수 해볼게요. 자, G 서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G 동그라미 fx 또는 G 합성 fx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G 합성 f-1 값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f-1 값은 어디에 대응되죠? 자, -1 값은 -3에 대응되지. 그래서 이 자리다가 -3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3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자, -3은 어디로 대응되지? 결과적으로 -2로 대응되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2로 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얘도 알아볼게요. 자, G 동그라미 F0, 그죠? 우리가 한번 발음은 편하게 또는 G 합성 F0, 그지? 이렇게. F0입니다. F0 값은 1로 대응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다? 1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G1 값은 어디로? -1로 대응되고 있죠. 네, 결과적으로 -1로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 합성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문제의 정의역은 바로 뭡니까? 합성함수 정의역은 바로 x집합이죠. 자, -1과 0과 1, 2, 3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z가 뭐야? 공역이고요. 그때 대응되고 있는 값을 찾아볼게요. -1이 -2로 가고 있고, 0은 -1로 가고 있고요. 자, 1도 -4로 갔고요. 자, 2는 어디로 갔어요? 빼기로 갔죠? 자, 3 어디로 갔어요? 빼기. 아, 결과적으로 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치역되는 거야. 그지? 얘를 우리가 치역 그럽니다. 자, 치역이라는 것은 -4와 -2와 -1. 결과적으로 얘는 정의역. 그죠? 정의역. 얘가 치역되는 결과가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것이 결국 거쳐가면서 처음과 끝만 확인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본 문제 하나 풀면서 내용 익혀볼게요. 잠시 기다릴게요. 자, 180페이지에 기본 문제 25-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첫 번째, 함수가 fx가 아니라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어떤 함수식을 집어넣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약간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일단 합성함수부터 써보겠습니다. ff 합성 5가 되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동그라미 컴포지션 합성기호를 하는데 이렇게 가로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지.
일단 이 수학이라는 것은 기호를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값은 F5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지? 한마디로 함수는 대응이니까 이거 대신에 5를 채워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x-1이 5가 될 수 있는 x값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머리 좋으니까 암산할 수 있죠. x값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알죠? 우리 충분히 2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지? 얼마? 2. 여기다가 2 대입하고 2 대입해. 같이 대입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값은 F5가 되면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4, 2, 8, 11. 그죠? 그래서 11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것들은 함수는 그 값 대신 채워서 이렇게 이 값이 될 수 있는 x값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얼마? 11 나왔으니까요. f 얼마? 11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야. 합성은 2번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11이니까 한 번 더 하면 되겠어. 똑같은 과정 반복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그죠? 얘가 11 채울 수 있는, 얘가 11 될 수 있는 x를 상상해 봅시다. 자, 3x-1이 얼마가 될 수 있는, 11 될 수 있는 x 알아볼게요. 얘는 12가 되겠죠? 4.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IQ 좋은 친구들은 벌써 알 수 있을 텐데, 이 모기가 아직도 있네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x 얼마다? 4. 그지? 4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4. 얼마? 11. 맞지? 그래서 x 이렇게 4인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f는 얼마? 이렇게 11 되면서요. 4를 집어넣었어. 그지? 4를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이다. 이거 16이잖아. 그러면 16 곱하기는 32, 35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35.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익히는 거지. 이해하는 것보다는 익히시는 거예요. 구구단. 그지? 우리 익혔지. 외우지 않았잖아요. 그지? 이해했습니까? 외웠지. 이해했어요? 아니잖아. 이 수학이라는 거는 올바르게 익히는 걸 잘하는 걸, 올바르게 익히는 거를 잘하시는 분을 수학 잘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익히는 거를 자꾸 익히다 보면 수학 익힌 책이야, 익힌 책.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잘 익히시면, 하는 법을 알면 정답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 자, 두 번째는 x를 정의역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정의역이 뭐야? 이 약속의 약속. 뜻이 뭐라고요? 약속한 집합. 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선능력 또는 한티역 하는 거 역, 그죠? 모음이야, 모음. 알겠습니까? 자, 정의역 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x를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통해서 여기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 답이 아니면 그 답이 안 되고요. 나오는 답은 반드시 여기에서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쟤를 정의역으로 하는 그 f가 있는데 함수가 이와 같은 식을 줬을 때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한다 이건데요. 좌변만 잘 풀면 되겠죠. 그러면 fx 어떻게 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자, 별거 없어요. 여기 들어있는 fx를 뭘로 채운다. 그죠? fx를 얘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지? 얘를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뭘로 채우라고요?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 둘은 같은 거잖아요.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들 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요. 자, fx 보이시나요? fx라는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x라고 하는 것이 뭐다? 빈칸. 그러니까 x를 우리가 이렇게 네모라고 생각해요. 네모. 알겠지? 네모. 자, 그러면 이 x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네, 네모라고 생각해. 네모. 알겠지? 네모. 자, 더하기 6입니다. 그지? 자, 이런 식 구하는 방법이야. 자, 함수는 뭐라 그랬어? 함수는 대입 또는 대응. 아시겠죠? 잘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할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x 있는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할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래서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가로치면서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었을 때 이 결과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함수는 뭐라고요? 대입이야, 대입 또는 대응. 이렇게 잘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결과식 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좀 유치하니까 선생님 지울게요. 하여튼 얘를 푸는 방법. 자, 어떻게 x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한다 그랬으니까 자, 마이너스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있고요. 가로치면서
x에다가 요걸 넣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x가 있는 자리에다가 요 식을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했을 때 우리가 이 결과를 풀어줄 건데, 자, 이게 얼마지? x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과 6은 사라지겠네요. 자, 이제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결과는 바로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합성함수 풀었는데 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를 구했더니 그 결과는 x가 나오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문제 뭘 푸는 거죠? 그지? 얘를 만족하는 x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fx 이렇게 x분의 1. 자, 이 좌변 대신 얼마 대입할까요? 이 결과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x를 대입을 하면 x는 x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식에서 우리가 x를 구할 건데요. 자, x 구하는 방법. 자, 분모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해야겠죠. 이렇게 x 곱하시고요. 여기다가 곱하면 되겠지. 약분이 되면서 얘 뭐가 돼? x제곱이 되겠지. 자, 이 값이 1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x 0 되면 어떻게 해요? 0 없어, 그지? 0 없잖아. 가능하죠? 0이 없을 때는 이렇게 곱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고요. 이때 x를 구하면 알겠지만 풀마 1 나오겠어요. 그지? 하지만 늘 얘기하듯이 이 정의역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 집합을 표현하면 여기에서는 얘가 전체 집합이야. 알겠어요? 여기에서 이거 벗어나면 안 돼. 이 안에서만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는 x 값은 얼마? 플러스 1만 답이 돼야겠지. 그래서 요 1만 답이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81페이지 기본 문제 25-2번 문제 가볼게요. 자, 함수라는 건 약속입니다. 약속을 여러분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익히시면 되는데요. 이 말 표현이 뭐냐면 같은 거야. 아시겠죠? 요렇게 가로치시고요. 이 꼴 쓰면 똑같은 그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x 빼기 1이다. 그런 표현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x가 y로 대응되는 건데 결국 gx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어요. 자, hx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식들이 총 3개가 나왔는데 함수라는 것이 꼭 f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gx 또 hx 뭐 다양하게 또는 뭐 ix 이렇게 막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 3개 모두가 함수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1번부터 표현해 볼게요. 자, g 합성 fx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요거 이제 방금 배웠습니다. 그지? 합성기호라는 것은 이렇게 요 순수에 맞춰서 이렇게 가로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라고? 채워주는 거야. 바꿔 껴주는 거야. 이거 대신 바꿔서 얘를 껴주는 거죠. 그래서 바꿔 끼는 겁니다. 체인지 하는 거야, 체인지. 아시겠죠? 결국 뭐야? 여기 fx 자리에다가 x-1을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1을 이거 대신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 gx 보이시나요? 자, gx예요, gx. 얘가 마이너스 2x인 거죠? 그래요. 마찬가지야. 이와 같은 식 구할 때도 자, x, 그죠? x를 딱 지우고 그 자리에 x-1을 채워주시고요. 마찬가지 x를 딱 지워줘요. 그걸 지워주면서 그 자리에 x-1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워주는 거야. 바꿔준다, 바꿔 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x-1을 여기 x-1, x-1 대입을 하면 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x-1, x-1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식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하는 법을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익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풀어줘야겠죠. 자,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지는데, 그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답을 쓰면 되겠어. 정답을 써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2번. 자, 2번인데요. 자, 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요걸 꼭 기억하세요. 자, FG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이렇게 지워주면서 gx 쓰면 되겠죠. 자, gx라는 것은 뭘로 바꿔야겠어요? 네, gx는 얘와 똑같으니까 이 자리에 채우면 되겠지. 그래서 gx 대신 마이너스 x를 채워주시고요.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fx, 그죠? x-1인데, 이제 알겠죠? 마이너스 x가 요렇게 요 자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썼고요, 방금.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를 써봤더니 2x-1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풀어봤더니 이와 같은 결론 나왔습니다. 자, 얘는 어떤 결론 나왔지? 방금 풀어봤더니 마이너스 2x 빼기 1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왔어. 자, 뭐가 나왔니? 이거 푸는 건 이제 뭐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되는데 그죠? 순서를 바꿨어. 이름 뭐야? 교환법칙이죠. 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자리 바꿨을 때 같지 않죠? 성립이라는 것은 같다야 같다. 자, 여러분들 수학기호에서 성립 많이 들어봤죠? 성립이란 말은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를 성립이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러면 같지 않을 때 뭐야?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합성함수가 항상 안 되지 않고 될 때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함수 같은 경우는 특이한 함수 같은 경우는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안 되는 거 아니고 될 때도 있어. 근데 하지만 명제에서는 발레가 있기 때문에 그죠?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과 거짓말 할 때는 거짓이야. 알겠습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GF 어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데 이거야. 일반적으로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으로 아니냐, 절대적으로. 모든 실수, 모든 x 다 그 말 빠진 거 없이 그게 아니라 그죠? 여기는 만약에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은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될 때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된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될 때도 있다는 사실. 그게 또 시험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번, 2번 이렇게 풀어봤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뭐 합성함수예요. 근데 이미 구해놨으니까 어렵지 않겠죠. 선생님 3개인데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해놨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하시고 하면 되겠지. 여기는 동그라미를 가로 크게 쓸게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gfx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알겠지? 방금 얘 구했단 말이야.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구해놨으니까 요 식을 이렇게 끌고 와서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h가 되면서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얘를 구할 방법은 얘를 써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hx가 x제곱이니까 얘를 써먹어서 풀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얘가 정답이야. 그래서 전개 꼭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 굳이 하지 않고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답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구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연습하면 되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얘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 HG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fx를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선생님, 이거는 지금 구했는데 요거는 fx는 알지만 hgx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hgx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hgx 어떻게 구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얘를 구하는 방법 마찬가지 이렇게 동그라미 없애고 가로 씌워서 이렇게 따로 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gx라는 식은 그죠?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를 넣어주세요. 자, 얘가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hx가 바로 요 식이죠? hx는 x제곱이란 말이야. 자, 마이너스 2x를 여기 대입하고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4x제곱 되겠죠? 됐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자, 거기다가 얘를 넣어줄 겁니다. 선생님이. 자, 그러면 hg의 fx를 구할 건데 우리 지금 h 그죠? 얘를 구했더니 이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hgx. 자, h 동그라미 gx를 구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4x제곱이 나왔으니까 자, 이제 우리 뭘 구하면 되겠어? 자, 1 물어봤으니까 x에다가 요거를 넣어야겠죠? fx를. 그치? 근데 우리가 fx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fx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자, 요식이죠, fx는. 그래서 여기다가 x-1 해갖고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x에다가 얘를 넣어준다면 x-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결과적으로 이 결과는 어때요? 4의 x-1의 제곱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뭔가 설명할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3번과요. 답이 똑같은 답이야. 이 답이랑 얘랑 같은 답이에요. 자, 얘 다시 써볼게요. hgfx. 자, 방금 구한 그 결과의 답을 쓸 건데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뺄 때는 제곱이니까요. 4가 되겠지? 나갈 때는 4가 되잖아요. 그래서 4가 되면서 자, 마이너스 1 빼면은 x가 남고 자,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로 변하겠죠? 이거예요. 무슨 얘기야 지금? 얘가 바로 이 결과는 4 곱하기 x-1 제곱인데요. 얘를 푼 결과하고 그제 방금 이거 푼 거 쭉 따라가면 되겠죠? 얘를 지금 푼 결과가 얼마가 나왔냐면 제가 나왔단 말이야. 4의 x 빼기 1 제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 결과만 쓸게다가 얘를 풀었더니 방금 나온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 답이나 어때? 같은 답이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아까 전에 결합법칙, 자, 이건 교환법칙이죠.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았지.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충분히 여러분들 잘 익히셔야 되겠어요. 자, 선생님, 방금 4번 좀 어려웠는데요? 선생님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부러 빨리 했어. 왜냐면 여러분들 또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빨리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이 답이 같은 답이었죠. 그거 또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H, G, GF 이 결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랑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결합을 바꾸어서 이 결합으로 바꿨습니다, 선생님이. 하지만 결과는 일치해요. 알겠습니까? 성립합니다. 바로 결합법칙. 무슨 법칙? 결합법칙은 뭐한다? 성립한다. 좌변, 우변 같다 이겁니다. 그지? 같을 때를 성립이라고 부른다고 아까 전에 말씀해 드렸어요. 자, 이거 결합법칙은 뭐한다? 얘는 성립한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합성함수는 순서만 바뀌면 되는 거야. 순서만. 순서가 되게 중요해. 합성함수는. 왜? 교환법칙. 순서 바꾸니까 어때요? 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만 안 바뀌면 돼요. 자, HGF라는 순서가 안 바뀌면 됩니다. HGF 순서 안 바뀌었죠? 그러면 어때?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이 가로 없애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나 모두 같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약간 일부러 그래서 4번 내가 빨리 풀었어. 왜냐면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알겠지? 3번 답을 풀었으면 그 답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같은 답이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얘가 좀 더 어려우니까 4번이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3번은 쉬웠잖아. 그러니까 쉬운 걸로 답을 쓰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가 보이는데 i가 뭐야? 항등함수. 배우셨나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것은 이미 딱 정해진 함수. 그죠? 하나밖에 없어. 유일하게 바로 항등함수 뭐야? 이게 이거죠? 우리 y = x 이게 항등함수잖아요. 항등함수 기호가 i야. 대문자 i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항등함수라 불러요. 항등함수. 자, 우리 그러니까 말이죠. 얘를 풀 건데 f 그죠? 합성 i인데요. 어떻게 풀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다가 x를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f 이렇게 ix를 대입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ix 물 집어넣어 x를 딱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요. 결국 뭐야? fx 되잖아요. 결국 이 i는 그 필요 없네요. 그죠? 결국 얘를 풀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f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이 i라는 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잡았다. 아유 귀찮았어. 하여튼 자, 이 가을목이 요즘 막 장난 아니잖아. 그지? 하여튼 자, 그죠? f에다가 이렇게 i를 항등함수를 합성했을 때 결국 뭐야? f란 사실. 알겠습니까? 잊으면 안 돼.
얘는 뭐랑 얘랑 비슷한 거야. A 곱하기 1이 뭐야? A 같은 거죠? 얘랑 좀 원리가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 곱하기 1은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풀어볼게.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 결과는 방금 F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fx는 뭐 요식을 써도 괜찮고요. 하여튼 간에 자, if를 구할 건데 자, fx란 식이 어떤 식이야? fx란 식은 요 식이죠. x-1 이 식인데요. 자, ix라는 식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x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fx를 넣어서 볼게요. fx 요 식을 채워봤더니 x 빼기 1이죠. 그러면 x-1 요 자리다가 채우면 되겠지. 그래서 채웠더니 이렇게 되더라. 결국은 어때요? 얘가 누구죠? 얘가 바로 fx잖아요. 그래서 얘도 풀어보니까요. 그지? 얘도 풀어봤더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fx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 f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었더니 뭐 나오더라? 아, 얘는 이렇게 f가 나오더라 이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얘 f 나오죠? 얘 f 나오죠? 이 둘이 어때요? 그러면 같은 거네요. 아까 전에 교환 법칙이 될 때도 있다 그랬지. 바로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자, I 동그라미 F 동그라미 I 또 I 동그라미 F 어때요? 이 둘은 같다는 사실이야. 둘 다 뭐가 나온다? F 나온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도 있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 선생님이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녹음이 중간에 막 끊기는 거야. 따닥따닥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 문제 찍어보겠습니다. 자, 25-3번. 자, 이 문제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죠? fx는 얼마? 2x 플러스 a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 얘도 gx는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하면 되겠죠? 이게 y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 합성함수 했는데 얘다라 했을 때 다음 물음 답해보자. 먼저 1번 a 값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4x-9다. 얘를 이렇게 썼어요. fx에다가 이 식을 넣어야겠지? 자, 넣어볼게요. 그래서 2x 플러스 a는 4x 빼기 9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fx라는 식이 바로 2x 플러스 a라는 식이니까요. 여기 x 보이는 곳에다가 다시 얘를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얘만 집어넣어야 돼? 아니지. 얘를 여기다가 둘 다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x 플러스 a는 2배가 되면서 2x 플러스 a 넣었고요. 이렇게 플러스 a 맞죠? 네, 쓴 거예요, k를. 그게 바로 얘란 얘기야. 4x-9다. 이거예요. 자, 이제 얘 정리해서 좌변, 우변, 비교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4x 플러스 2a에다가 a 더하니까 3a가 되겠고 4x-9가 되겠지? 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빼기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 요식이에요. 자, G에 hx가 fx라고 했을 때 그죠? 얘를 만족하도록 하는 hx 구하래요. hx. 자, 그러면 gx가 뭡니까? 바로 거기다가 그렇죠? hx를 이렇게 넣었을 때 fx에다가는 얘를 넣어야 되겠죠? 자, fx에다가 2x 플러스 a를 넣을 건데 그죠? a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빼기 3을 대입할 수 있어 우리가. 그죠? 자, hx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자, 요 식이에요. 자, 그래서 hx를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럼 좌변의 식은 뭐가 되겠어? hx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마이너스 h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간 모습이야. 알겠지? 혹시나 이거 이해 안 되실까 봐요. 한번 더 해볼게. 다시. G의 hx는 여기다가 넣은 거죠.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hx 더하기 2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x 보이시죠? 그 자리에다가 hx를 이렇게 넣은 거야. 넣기만. 그러니까 ax라고 하는 거를 얘들아 이렇게 빈칸 네모라 생각해. 네모. 알겠지? 네모라고 본다면 이렇게 네모에다가 넣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하여튼 자, 그 식이 뭐가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죠.
즉 EX 빼기 3과 같아야 됩니다. 그 마이너스 X는 HX는 이 넘어가게 되면 EX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이때 HX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EX 플러스 5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HX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구할 차례예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3번 문제 풀어볼게. 자, 3번은요. fx가 어떤 식이에요? 2x-3이죠. 네. gx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란 말이에요. 3번 어떻게?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gx를 넣어줘야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h에다가 gx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그죠? fx 2x 빼기 3이다. 그죠? 우리 요 식에서 뭘 구한다? hx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이렇게 풀 건데 얘를 hx 물어봤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x 바꿀게요. 그죠? hx. 그죠? 결국 1 물어봤으니까. 자,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 얘는 hx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한마디로 x로 바꾸면 당연히 요 식도 바뀌겠죠? 자, 바꾸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x는 자, x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부호 바꿔볼게요. 자, x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린 그래서 여기 x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2배가 돼 있고요. x에다가 뭘 대입해?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 다음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누가? 그죠? 바로 hx라는 식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hx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내가 뭔가 보여준 것 같지 않아요? 답이 나왔어요. 근데 자, 봐, 이 답이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샤프가 노란색 있습니까? 물론 시험 볼 때 볼펜 있으면은 볼펜으로 한번 하면 되겠죠, 선생님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샤프로 시험 보잖아요. 샤프는 다 까만색이야.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잠시 T로 이렇게 빌려주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거야, T로. X로 하면 좋은데 그 X가 색깔이 노란색이 있으면 좋겠지만 노란색이 없잖아, 샤프에는. 그러니까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T하고 다시 T를 X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자 같은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사실은. 하여튼 자, 얘를 이렇게 T로 치환할게,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T로 치환한다면 마이너스 X는 T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빼기 T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나 이제 대입할게요. 그래서 빼기 T 플러스 2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HT는 자, 빼기 T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HT가 되면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X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여러분들 샤프가 노란색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이 식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요 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X로 바꾼다면은 여기 식이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T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어차피 똑같아. 자,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왜 바꾸냐고 생각해봐요. 이게 쉬워 보여, 얘가 쉬워 보여. 만약에 H1 구하려고 한다면 얘도 1 대입하면 되겠지. 빼기 1 나오죠.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X1만 대입하니 1 대입하면 되겠지. 그 대입하면 어차피 H1은 1은 빼기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얘보다는 불편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쉽게 하려고 식을 바꾸는 연습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T를 치환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발! 자, 184페이지 기본 문제 25-4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F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요. 문제 풀기 아주 쉬워져요. 아시겠죠? F 딱 써주시고요. 정역이 1, 2, 3, 4, 5가 되는 거죠. 1, 2, 3, 4, 5. 그죠? X에서 X로 가니까 공역도 X입니다. 그래서 공역에다가도 1, 2, 3, 4, 5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 말은 공역을 X로 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하여튼 시키는 거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3보다 작은 X값들은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보다 작은 1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 대입했어요. 그럼 1 플러스 2가 얼마인가요? 그지? 그래서
F1 값은 1 플러스 2 해갖고 3이 된다 이거야. F1은 3.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지워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얼마 대입할까요? 자, 그죠? 이제 2 대입할 차례예요. 그래서 F2 구해봤더니 F의 값은 2 플러스 2는 이렇게 4가 됩니다. 그래서 F2는 4로 가고 있어요. 자, 또 마찬가지. 자, 이제 3까지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했어. 그 F3이 얼마? F3은 이렇게 5가 되겠지? 그래서 F3은 5다.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4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이렇게 와야 돼. 4 넣었을 때 F4가 1인 거야. 이렇게. 또 마찬가지 F 얼마 대입할? X값에다가 5 넣었을 때 F가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F의 그림을, 함수 그림을 그리신다면 문제 풀기 좀 쉬워질 겁니다. 자, 우리 요식을 사용해서 얘 값을 이용해서 자, 이제 얘를 구할 건데 이 문제는 특별하게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는 걸 이용해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요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써먹어야 되겠죠? 제가 써먹어서 이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얘부터 나올 수 있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이제 뭐랑 같아? 얘랑 같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G1 대입하면 되겠고 얘도 이렇게 F1 대입하면 되겠지? 자, G1 값이 어디로 가? 아직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얘는 알 수 있어. 그지? 아, 미안. 여기 써 있어. 미쳤나 보다, 선생님이. 예, 오래간만에 수업해서 그래. 봐주세요. 자, G1 값이 5가 되니 어떻게 해요? F5가 되겠지? 자, F5가 되고요. 자, F1 값은 어디로 갔습니까? F1 값 3으로 갔어. 그지? 그러니까는 얘는 G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F5 값이 어디로 갔어요? F5 값은 2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2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G3 값은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또 나왔으니까 이 나온 값 또 써먹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본 G3 값은 얼마 나왔다? 방금 2가 나왔다. 이거야.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써먹을게, 이제.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죠. 자, 마찬가지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F, G3, 그리고 G에 F3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G3 값은 2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F3인데요. F3 값은 이렇게 5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해서 5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2 값은 얼마로 가요? F2 값은 4로 갔어. 4, 그치? 그래서 이렇게 G5가 4다. 그럼 G5 나왔잖아. 또 해. 또 여기다가 이제 또 5 대입해서 또 풀고요. 또 나오면 또 대입해갖고 나머지 값들도 다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은 얘까지 구할 테니까 여러분 또 한번 그제 세 번째 이렇게 하셔갖고요. G 동그라미 5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답이 마지막까지 나올 때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미 답이 끝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멈출게요. 답이 4. 이렇게 해서 2와 4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 가볼게요. 출발. 자, 185페이지에 기본 문제 25-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의 그래프이다. 그래서 1번. 합성함수를 몇 번? 4번 했습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쭉 따라가면서 답을 하나씩 구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그래프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뭐 그림이 좀 작아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이시죠? 됐지? 하여튼 자,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자, 몇 번? 4번. 그죠? 4번. 그래서 F 이렇게 해서 4번 해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동그라미 지우고 이렇게 가로를 딱 채워주는 거죠. 됐지? F의 값이 어디로 대응돼? 자, 여기 하얀 선 그래프에 대응되는 점을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 1 대입했어. 그지? 이거야. 이게 누구죠? 얘가 바로 F1 값을 말합니다. F1 값이 이렇게 B란 뜻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요? 여기다가 B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또 마찬가지 이제 또 예를 물어봤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1 지우고 이렇게 가로를 또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자, 뭘 구하자? 이제는 FB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Y = X.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예요. 알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점들은 그죠? 여기 있는 점들은 모두가 X랑 Y랑 같은 값들이죠. 얘가 지금 B잖아요. B 따라오세요. 이게 B가 되죠. 같은 점이니까요. 마찬가지로 C도 따라올게요. 이렇게 얘가 C가 되겠죠. 자, D도 따라올게요. 이렇게 얘가 D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도 따라왔을 때 요 값도 2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여러분들 y 그 x 나오게 되면 이 맞춰서 이렇게 안 써 있는 거니까 여기 빈칸을 채워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쓰시길 바랍니다. 자, 결과적으로 FB를 묻고 있습니다. FB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FB죠. 그래서 요 점이 바로 FB가 되는 거야. FB는 얼마?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지울게요. FB 방금 구해봤어. 얼마? 얘는 C다 이거야. 됐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또 지워요. 지워줘. 이렇게 지워주세요. FC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FC 값인 거죠. 그래서 얘가 FC 값이다. FC는 D가 되겠어. 그지? FC 대신에 이렇게 D를 써주세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FD만 알면 되는 거야. FD 어디 있어? 따라가 보니 여기죠. 여기 있다. 그러니까는 얘가 바로 FD 값이 되겠고 그 값은 2다 이거지. 그래서 답을 2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 답 2 구했고요. 자, 두 번째 물어본 게 또 뭔가요? 지우기 쉬워서 다시 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물어본 게 FFX죠. 자, 두 번째 물어본 것은 FFX가 얼마가 되는, 자, D가 되는 X 값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래프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얘가 써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뭐였어? B 맞죠? 얘가 C, 얘가 D 이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D를 봤으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써볼게요. 요걸 따라가 봤더니 누구다? FC가 바로 D란 뜻이야. FC가 바로 D란 뜻이야.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얘랑 같아야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fx가 c가 될 수 있는 x 찾는 거야. 됐지? fx가 뭐가 되는? 이렇게 c가 되는. 또 그래프 가봐야겠지. 자, 그래프 가보니까요. 여기요. 그지? 얘가 누군데? 얘가 바로 fb란 말이지. fb가 이렇게 c가 될 수 있는 x 값을 찾는단 말이야. 얘가 바로 누구다? fb가 c이기 때문에 오케이. 결과적으로 x는 이렇게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b. 이게 두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 훈련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죠? 수학은 뭐다? 익힌다 그랬어. 잘 익히시면 따끈따끈하게 익혀서 먹어야 체하지 않죠. 날로 먹으면 안 되지. 날로 먹으면 안 돼. 날로 먹었다가는 배 아프고 혼나고 나중에 그죠? 병원 실려가니까 여러분들 아프지 않게 잘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역함수로 가보겠습니다. 역함수 점프. 자, 이제 186페이지 두 번째 시간 역함수. 역함수 있잖아.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 대입 수능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까지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역함수란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이름부터 배워볼까요? 영어로 inverse라고 그러죠. inverse 펑션이다 이런 말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인버스라 불러요. F 인버스 알겠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기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수가 아니고요. 이게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라 그래. 알겠지? 또는 영어로 표현하면 F 인버스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F 인버스. 자, 하여튼 역함수인데요. 역함수란 말에서 가장 뭐가 중요한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절대로 역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왠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1대1 대응 문제 아시죠? 자, 1, 2, 3, 4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는 5, 6, 7, 8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하나씩 만났을 때, 그죠? 이런 경우 됐을 때가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이 돼야만 우리가 거꾸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역함수는 뭐라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함수고요. 얘가 함수고요. 얘는 역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도 함수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씩 대응돼야 성립하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F가 있어요. 1, 2, 3, 4가 있고 5, 6, 7, 8이 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지만 함수는 어때요? 함수는 성립을 하겠죠. 그죠? 성립하죠. 하지만 역함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잖아요.
자, 7이 갈 데가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6은 두 군데 가면 돼요? 안 되죠. 이거 함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할 가장 중요한 말 뭐라고? 바로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인데 그래프 어때요? 이런 것들 1대1 대응 맞죠? 이런 것들 또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1대1 대응되고 이럴 때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이야. 알겠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이거 어때요? 함수는 성립하겠지만 역함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1이 있고 5가 있는데 이 값이 3이란다면 자, 어때요? 1과 5가 있는데 이 값이 3으로 대응된다면 함수는 성립할지 몰라도 역함수는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되겠지만 역함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1대1 대응, 그죠? 1대1 대응되는 이런 함수 모양들만이 역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만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자, 선생님, 근데 만약 2차 함수도 성립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억지로 할 수 있어, 억지로. 알겠지? 1대1 대응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따가 뭐 보면 알겠지만 또 나올 건데 이따가. 하여튼 2차 함수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죠? 즉, 꼭지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딱 잘라서 1대1 대응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딱 잘라준다면, 요만큼 만들어준다면, 물론 여기도 같이 A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X의 범위도 A 이상, 그죠? 치역 범위도 얘가 되면서 이거 두 개 바꿨을 때, 그죠? 바꿨을 때도 똑같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바꿀 때도 성립하기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X, Y 입장이 바뀌는 거야. 여기서는 X가 Y로 가죠? 여기서 또 X가 Y가 또 X로 바뀌는 거거든요. 얘한테는 얘가 X입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얘가 X고 얘가 Y이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X, Y 바꾸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그지? 이렇게 같아야지만 역함수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2차 함수지만 억지로 또 같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반 잘라서 우리가 1대1 대응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따가 또 보세요. 하여튼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이렇게 1대1 대응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돼.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보기 문제를 풀어주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성립하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fx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잘 보면 이 함수를 우리가 통해서 알고 싶은 건데, 자, 지금 다음과 같이 a 값 찾는 거죠? 자, a 값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자, y x니까요. 그지? 여기 있는 점들은 다 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점, 여기 식에 있는 점은 바로 x랑 y랑 같은 값이라서 이렇게 b 값이 1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이거죠? f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바로 b야. 그죠? 그래서 이 점을 나타내 보면 f의 값이 b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물론 b는 지금 1입니다. 1. 됐죠? 이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그림 본다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거꾸로 가는 게 뭐죠? 역함수 맞죠? 지금 얼마? a 값을, 그죠? a 값이 어디로 갔다? 이렇게 1로 갔단 말이에요. 1. 그죠? 얘는 어떤 대응? 1대1 대응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 값이. 얘가 1로만 대응돼요. 하나밖에 대응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가는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f 역함수에다가 1 넣었더니 그 값이 누구다? 바로 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 문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는 숙달이 늘 익숙하게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특히 고1 때는 이런 그림 많이 그리는 게 도움 되실 겁니다. 하여튼 A값 구해봤더니 얘와 같다는 사실 알 수가 있고요. 정답 이렇게 4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보기 3번 가볼 텐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들 찾고 있어. 아까 이미 설명했죠, 선생님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되라 그랬어? 그지? 뭐라고? 1대1 대응. 몇 글자? 5글자. 1대1 대응. 알겠지? 잊어먹지 마. 자, 1대1 대응되는 그림이 몇 번인가요? 2번이죠. 그래서 얘가 역함수 존재하는 거지. 얘는 어때? 역함수 얘 갈 데가 없잖아요.
또 B가 갈 곳이 두 군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안 되고요. 자, 마찬가지 얘는 역함수 갈 수가 없죠. 이건 1대1 함수잖아요. 조심하세요. 1대1 함수 안 돼. 1대1 함수 가지고는 그죠? 이거는 역함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역함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왜? C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지? 하나씩 만나는 함수 어떤 함수?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가 1대1 함수 맞죠? 우리는 그 1대1 함수 중에서도 더 들어가서 모일 때, 그죠? 1대1 함수가 더 큰 거야. 자, 1대1 함수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1대1 대응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만 유일하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대1 그래서 다 있는 건 아니고, 알겠지? 이거 안 되고요. 1대1 뭐가 돼야 돼?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될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야만 되고, 그림 모습도 뭐 이런 것들, 꼭 이런 모습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수업하는데 모기 지금 2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또 모기 왔다 갔다 해. 내가 지금 미치겠어. 집중이 안 되네. 수업을 멈출 수도 없고 지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모기가 이제 수업 들으려고 왔는데 이 모기들 진짜 잡았다. 지금 3마리 잡았어요. 하여튼 간에 아니 또 있어. 미치겠다. 왜 이렇게 모기가 많지?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보기 4번도 아까 설명했지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이 보기 4번만큼은 정말 선생님이 강조할게요. 이거 시험 잘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자, 어때? 역함수 존재하는 건데 이차함수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억지로 존재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을 내가 만들어 준다면. 자, 이게 이제 함수인데 자, 꼭지점 1,1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가 억지로 존재할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이거는 안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하지만 1대1 대응 만들어주는 그림으로 만들어준다면 가능하겠지. 이런 모습이 1대1 대응인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당연히 어디 꼭지점까지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 지금 뭘 잡을 거야? 정의역. 그 정의역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자, 여기 있다면 이렇게 하면 맞죠? 얘도 돼요. 그죠? 1대1 대응 됩니다. 선생님 좀 확대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 2차 함수에서 다 되진 않고 우리가 조건을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제한시키면 x값 a 이상으로 제한했을 때 여기다가 잡아주면 1대1 대응 되겠죠. 즉 1보다 오른쪽에 잡아줘야 돼. a 값은 1보다 커야 된다 이 소리야.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그림을 딱 잘라서 여기만 볼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 바로 꼭지점까지야. 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얼마까지? 1 이상까지 할 수 있겠죠? 더 넘어가면 돼요? 안 돼. 1대1 대응은.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 되려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알겠지만 A값이 1 이상이면 당연히 Y값도 얼마? 1 이상이 돼서 그죠? 요거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역함수란 게 뭐야? 역함수란 것은 y 이퀄 x 대칭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바꿀 때도 성립해야겠지. 맞아요? 그래서 자, 하여튼 A 값이 얼마야? 1 이상 될 수 있도록 잡아준다면 이렇게 잡아줘야겠지. 얼마? A 값은 최소한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야. 자, 이 문제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그래서 여기 자, 최소값. 그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A 값의 최소값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지? 그럴 때 치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치역이죠. 수업을 내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우왕좌왕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이제 그림 봤더니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얘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때 x의 치역은 정의역은 얘가 되겠고 그때 치역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역을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치역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성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강의 찍어놓고 여름방학 때 찍어놓고 거의 2개월 반 만에 다시 찍다 보니까 옷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이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거 좀 아시죠? 선생님 커뮤니티에 올려놨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올린 점 선생님이 죄송하게 말씀해 드리고요. 자, 오늘 앞으로 폭풍 강의 열심히 또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함성질부터 해서 선생님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 보시면서 많은 개념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말 써 있어요. 항등함수. 그지? 항등함수 뭐예요?
항등함수는요. 내 자신 값이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라 불러요. 그지? 그래서 얘를 i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그림을 확대해서 공식 총 4가지를 설명할 텐데 4가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함수에다가 역함수 뭐야? F 나온다. 그지? 얘부터 증명을 해드릴게요. 좀 아시겠지만 F에다 물 집어넣어요. F에다가 쓸게요. F에다가 물 집어넣어요. X를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온다? 그죠? X 대입하면 Y로 가죠? 함수는 대응이죠. 또 마찬가지 그 함수를 어떻게 역함수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은 역함수 다시 돌려보내면 Y가 어디로 간다? X로 간단 말이야. 그지? 얘가 어디로 가요? X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역함수를 또 다시 돌려보내 볼게요. 역함수를 또 다시 돌려보내면 어디로 간다? 여기로 다시 가겠죠. 그래서 결국 Y로 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역함수라는 것은 다시 역방향으로 또 다시 보낸 함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온다는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결국 똑같이 Y로 가기 때문에 이 둘은 같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뭐가 된다? 얘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역함수에다가 또 역함수 뭐야? 그지? 얘는 또 다시 F 역함수 되겠지? 그러니까는 요 개수가 짝수개가 되면 F가 되고요. 이렇게 홀수개가 되면 다시 역함수란 사실 왔다 갔다 하니까 성립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자, 두 번째는 뭐 설명한 차례인가요? 이거죠. F 역함수 F 했을 때 얘는 얼마가 나오냐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거 뭐 아시겠지만 F, 그죠? fx. fx가 뭔데요? y예요. y. 그죠? y인데요. 그 역함수 y는 누굽니까? x죠. 그래서 결국에는 x로 왔다는 사실인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대입한 값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신 나왔다는 얘기야. 내 자신이 나왔다 할 때를 뭐라 불러? 얘를 우리가 항등함수로 부르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얘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식이고요. 얘를 간단하게 기호로 쓴다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뭐 있어? 위치 바꿔볼게요. 자, f 역함수 x가 이렇게 있어요. 그 마찬가지 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지? 이렇게. 요번에는 자, 항등함수인 걸 보여줘야 되니까 꼭 x가 필요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걸 바꿔볼게요. 일부러 얘를 선생님이 y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값이 똑같이만 나온다면 걔는 항등함수로 불러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얘가 누군데요? 얘는 바로 x죠. 그지? 그래서 x. 자, fx는 또 다시 어때? y가 되겠죠? 이렇게 대입한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든 같은 값이 나올 때를 뭐라 불러? 그죠? 얘를 우리가 항등함수다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항등함수를 부른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1이면 1, 2면 2, x면 x, y면 y 이렇게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불러. 얘네들은 어떤 값이야. 변수란 뜻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값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왔을 때를 항등함수 부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둘은 어때? 성립한다는 거지? 뭐가 성립해? 교환법칙. 그죠?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써본다면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꿨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이야. 꼭 기억하시고요. 공식으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 뭐 있었지? 세 번째는 F. 선생님, FGI라 했을 때 이 G가요. F 역함수래요. 그지? 맞죠. 왜냐면 방금 설명했지?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G는 뭐가 되겠어요? 얘랑 같으려면 바로 F 역함수겠죠? 얘가 I라 했으니까 이렇게 I 나왔다는 것은 얘가 얘라는 사실이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G는 F의 역함수다. 당연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이제는 그죠? 합성함수 이제 역함수예요. 합성함수 역함수인데 이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시험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자, 이 네 번째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죠. GF, 그죠? 역함수.
이 녀석은 뭐와 같다? f 역함수, g 역함수, x와 같다. 그지? 증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림이 더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 증명하는 과정을 뭐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얘 같은 말이죠. 우리가 gfx가 무슨 말이야? 얘가 바로 z죠. 그러니까는 뭐 아시겠지만 자, 합성함수라는 거 이미 배웠어요. 앞에서 x를 대입하면 결국 다이렉트로 어떻게 온다? 얘 온다는 사실. 그죠?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얘는 우리가 알겠지만 x를 했을 때 자, z다. 즉 f 먼저 한 다음에 결국 어때? z로 온다는 사실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역함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돌아가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z가 결국 x로 간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에 어때? z는 어디로 간다고요? x로 간다는 사실이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야? 요거. 얘가 바로 g의 역함수고요. 얘가 누구다? 얘가 바로 f 역함수인 거죠. 네. 얘는 지금 누굴 먼저 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써볼게요. 얘는 얘를 먼저 한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알겠지? 우리가 지금 여기는 x가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z로 할게 이거를. 그죠?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z 이렇게. 자, 같다는 거 한번 보여주면 되겠지. 하여튼 이거에 거꾸로 가는 건 누굽니까? 바로 y로 가죠. 내가 이거 어디로 가요? y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y로 가고요. 그 y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x로 가죠. 결국 얘도 x로 가니까 똑같이 x로 갔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z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x고요. 역함수는 z가 x로 가니까 z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z 대입했을 때 얘가 다이렉트로 어디로 간다? x로 가는데 이렇게 단계가 결국 뭘로 오겠죠? 같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얘는 바로 요 아래 거 요거에 대한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그죠?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z 어디로 간다? 단계 거쳐서 얘로 간다. 자, 결국 그러면 이렇게 가는 함수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 먼저 구하시고 f로 같다는 사실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증명도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암기를 더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위치를 어때요? 바꿨어요. 그죠? 위치 바꿨다. 당연하게 얘를 먼저 하기 때문에 위치 바꿔서 이제 각각 역함수 하면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합성함수 역함수는 위치를 바꿔주면서 각각 역함수 하는 연습만 하시면 이 공식 철저하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야. 알겠지? 잘 익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이제 내용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간단히 성질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이 내용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이 내용 좀 어렵죠?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역함수 구하는 순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y = fx가. 그지? 이게 y = x 대칭함수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일이 뭐냐면 fx를 y로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뭐 하냐면은 y = x 대칭 먼저 하는 게 순서예요. 즉 x, y를 y, x로 바꿔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문자를 바꿔주는 거야. 한마디로 변수를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 x가 우리가 수학용어로 얘를 독립변수라 불러요. 뭘 한다고요? 독립변수. y를요. 얘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이 말 좀 어렵죠? 자, 독립변수는 내 마음대로란 뜻이야.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개개인처럼 인디펜던스 독립적으로 막 대입하는 얘기야. 그죠? 막 대입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y가 나오게 되죠. 그 y는 x 때문에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뭐야? 따를 종, 그죠? 따를 속, x에 속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종속변수라 불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값이야. 결과로 나오는 값은 x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막 대입했을 때, 그죠? 얘를 막 대입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을 우리가 얘 때문에 속해 있다 해갖고 결과적으로 종속변수라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대입하는 값이고요. 결과로 나오는 값을 종속변수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역함수 구하는 순서는 먼저 이렇게 대칭하라는 얘기야. 즉 x, y를 yx로 바꾸란 얘기예요.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바꿔야 되죠? 얘를 x로 바꾸고요. 얘를 y로 바꿔야 돼요. 바꿨죠? 바꾼 다음에는 이제 그죠? y 구합니다. y. y 어떻게 구하냐고요? y 그대로 두고요.
F가 넘어가요. 얘기했지만 아까 F가 넘어갈 때는 역방향이지. 그래서 역함수는 기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Y는 F 역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 다시 해드릴게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X가 이제 이렇게 Y로 가잖아요. 그지? 거꾸로 오는 게 역함수죠. 만약에 A를 집어넣었어요. B 나와. 그지? 그럼 이런 뜻이야.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B가 나오죠. 근데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하면 다시 A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림 없이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 그대로 둔 상태에서 F 넘어가죠. 넘어갈 때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역방향 돼 갖고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이 붙어요. 요거를 읽을 때는 인버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인버스. 아시죠? 인버스. 하여튼 F 인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하면 되죠, 우리가. 보세요. 이런 게 있어. F2가 만약에 3이라 한다면 그죠? 2는 넘어가 주면서 역방향 3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F 돌아갈까? 돌아가면 역함수를 또 역함수 한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다시 F2는 3이 되는 거야. 그지? F 역함수에 만약에 5가 7이라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뭐 5 남겨놓고 역방향을 다시 돌려보내면 원래 방향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꿀팁을 하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알려주는 거 알면 정말 개꿀이야. 알겠지? 꼭 기억해서 외우도록 하시고, 그지? 여러분만 알면 좋을 텐데 많은 학생이 보고 있으니 할 수 없어. 단지 알게 될 거야. 그죠? 하지만 뭐 지식은 나누라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함수 빨리 구하는 방법인데요. 그죠? 예를 들어서 fx가 있어요. 자, 2x 더하기 1이 있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역함수를 만약에 빨리 구하고 싶다 하면 요 기울기에 역수 기울기. 그죠? 역수 기울기. 그 다음에 x절편, 얼마지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걔가 얘한테는 y절편 됩니다. 끝났죠? 다시 해보라고요. 얘는 역수. 알겠지? 역수.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절편? x절편이 있을 거예요. x절편이 얘한테 뭐가 된다? x랑 y랑 바뀌기 때문에 그래. 얘는 y절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x절편 나온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값이 역함수한테는 y절편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왜 그런데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그림 때문에 그런 그림 때문에. 자, 역함수가 이제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 갖는 거냐면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야. 정수 책 보면 다음에 또 나와야 해서 그 그림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y 과 x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그래요. 자, 이 그려볼게. 자, 얘는 y절편 1이고요.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인데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노랗게 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fx가 자 지금 2x 플러스 1인데요. 이거에 대해 역함수 하면 알겠지만 대칭이라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x절편이 그죠? 여기 x절편 이 값이죠? x절편이 대칭하기 때문에 어떻게 와요? 이렇게 와요. y절편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기울기 그죠? 얘도 한번 알아볼까? 이 값이 얼마인지? 얘가 1이면 1 플러스 1 되겠죠. 자, 기울기를 실제로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그죠? 만약에 여기 얘도 구할 수 있지. 자, 여기 이제 빗금친 도형으로 알아볼게 기울기를. 자, 알겠지만 요 길이가 얼마죠? 1이죠. 이 얼마? 2분의 1. 그지? 그래서 요 기울기는 대칭이라서 2분의 1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칭이라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역함수를 빨리 하는 방법이야. 역함수는 어때? 자, 역수. 다시 보라고요. 역수. 자, 기울기 1입니다. 역수. 대칭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x고요.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한테는 걔가 바로 y절편 된다는 사실이야. 이거 알면은 정말 개꿀이죠. 빨리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치? 이제 선생님이 보기 문제를 통해서 빨리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기 5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볼까요? 자, 역함수 구하래요. 해죠, 바로. 자, 역함수는요, 기울기 1이니까요. 역수를 해도 1이죠. 변화 없어요. x. 자, x절편 얼마죠? x절편 마이너스 2. 그게 얘한테는 y절편입니다. 어때요? 맞죠? 자, 마찬가지 얘도 알아볼게요. 역함수요. 자, 역수 기울기 얼마? 2분의 1 x예요. 그 다음에 그죠? x절편 2분의 1. 얘한테는 y절편. 됐지?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기 6번 가보면서 합성함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쉽게 구하는 거 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시간만 있으면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거의 이제 매일매일 촬영할 테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다 보겠지? 하여튼 간에 볼게요. 자, gfx 이렇게 있어요. 자, g에 합성함수는 대입하는 거지? 자, fx 넣어볼게. x-3입니다. 자, 얘 구하는 방법 아시겠지만 x자리다가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넣었어요. 그러면 3이 되면서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 준다면 x 빼기 3 더하기 1 되면서 얘는 3x-8 된다. 그래서 g의 f 합성함수 구해봤더니 얘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얘를 구하래요. 내가 이거 안 구할 거예요. 귀찮잖아요. 역함수 2번 할 거예요? 귀찮아요. 우리는 공식 그래서 외우는 거죠? 공식은 이때 쓰라고 외우는 겁니다. 자, 이거 외우신 분은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역함수를 빨리만 구한다면 한 번에 답을 구하겠지. 자, 보세요. 방금 했어. 기울기 얼마? 역수. 그죠? 3분의 1 x. 자, x절편 3분의 8. 얘한테는 y절편 3분의 8.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빨리빨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렇죠.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 기본 문제 25-6번 가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표현이 뭐야? 같은 말이죠. fx는 2x다. 이거랑 얘는 똑같은 기호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y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y가 뭐지? fx 맞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gx를요. 이렇게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hx는 ax 플러스 b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역함수 참 구할 게 많네. 다 구해볼게요. 일단 f 역함수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빨리 구하는 방법 그지? 뭐야? 역수 그죠? 2분의 1x. 자, 마찬가지 자 g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 어때? 역함수 빨리 구하는 방법 기울기 1이면 역수에도 1을 맞죠? 그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얘한테 y절편이죠. x절편이 얘한테는 y절편이에요. 아시죠? 역함수. 아까 설명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역함수 내용 다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 자, 얘도 역함수. 그죠? 만약에 얘를 구한다면 역함수 어떻게 해요? 역수죠. 그래서 a분의 1x. 자,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게 바로 y절편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역함수 빨리 구하는 방법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뭘 구할 차례야? 합성함수 할 차례죠. 그래서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f역함수 그 다음에 g역함수 x 구해보겠습니다. 자, f역함수 자, g역함수 대입을 하면 그죠? 이렇게 대입해야겠죠? 요 자리에다가 요식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f역함수가 되면서 x-1 되겠고요. x-1은 이 자리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x-1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알아봐야죠. g합성함수 f, 그죠? g합성 fx. 자, g합성 fx 얘 구하는 방법 g라고 하시고요. fx 식을 넣어보겠습니다. 2x예요. 그죠? 2x. 자, 2x가 갈 곳이 어디? 여기죠? 2x, 여기 2x. 그래서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역함수 구하랬으니까 역함수 구해보겠습니다. 역함수, 그죠? 역함수 빨리 구하기 배웠지? 자, 어때? 그죠? 역수 기울기 알겠죠? 외워줘야 돼. 이거의 무슨 절편?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게 바로 얘한텐 y절편 되는 거야. 이게 빨리 구하는 연습 설명했어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자, 뭐야? 그지? 얘 구한 거하고 그 다음에 얘 구한 게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여라 했으니까 확인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2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2번 풀어본다면 자, 2번은 뭐야? 2번은 자, f 역함수, g 역함수, 그 다음에 h가 있고요. f가 있어. 방금 배웠지? 얘를 어떻게 우리가 gf 역함수 hx 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보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 구했어 방금. 그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 구해놨는데요. 얘가 누구였었지? 얘랑 같았죠? 그지? 그래서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지?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hx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함수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hx를 넣었을 때 그게 뭐가 같아야 돼? f랑 같아야 되죠. f는 2x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그죠?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요식을 이렇게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보면, 미안, 거꾸로 대입했네요. 자, x 대입해야죠. 그래서 x 들어갈 자리다가 hx를 넣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분의 1에 hx 빼기 2분의 1이 바로 2x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양변에 2배 해볼게요. 2배, 2배, 2배. 그래서 해보니까 hx-1은 얼마? 4x죠? 네, 그래서 hx는 4x 플러스 1입니다. 결국 hx가 바로 이 식이에요. 그지? 그래서 ax 더하기 b가 바로 4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 값을 4, 그 다음에 b는 1 이렇게 구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출발. 깜빡하고 이걸 빼고 수업했어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이 문제 풀어볼 텐데, 자, fx에 관한 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알겠지? 아까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넘기면, 그지? 1은 f0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합성함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f1이 얼마? 3이다. 자, 그러면 힌트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수학에서는 이런 힌트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 이거를 조건이라고 그러죠? 조건. 영어로 뭐야? 컨디션. 그지? 그래서 이런 조건을 주었을 때 이런 값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그러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0 대입할게요. 자, 0, 0 대입했어. 그죠? 그러면은 0 되면서 b가 되겠고, 그 값이 1이다. 그러니까 b 값이 1 맞죠? 자, 두 번째 f1은 3이니까요. 자, 이제 1 대입할 차례예요. 1 대입하겠습니다. 자, 1.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이 f1 값이 3이다. 이거야. 자, b가 1이기 때문에 자, 1 넣어주면 a 값은 2가 되겠지? 그래서 a는 2, b는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fx 역함수가 있는데 gx 있대요. 그지? 우리 요 말을 수학교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야. fx 역함수가 바로 gx다 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2가 자, 이 그래프에도 있는 점이고 역함수에도 있는 점이다. 그러면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f, x에다가 1 넣었을 때 y 값이 2란 뜻이기 때문에 f1이 2가 되겠고, 자,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1 넣었을 때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1 넣었을 때 2다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g는 바로 뭐야?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 얘 써볼까? 자, 역함수 1 넣었더니 2란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신기해요. 왜? 아,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요? 자, 함수 얘가 되고 얘가 얘 되는 역함수 있나요? 있죠. 자, 어떤 함수예요? 자, 역함수 이렇게 지내는 방법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 가능해. 뭐라고? 기울기 마이너스일 때. 알겠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1,2를 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자, y = x 대칭함수죠. 자, 이렇게 fx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fx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 fx는 자, 이렇게 수직이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면 대칭함수잖아요. y = x 대칭을 해도 변화 없어. 그 함수가 바로 역함수죠. 그래서 함수가 곧 역함수와 일치한 함수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역함수 일치한다면 이 함수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기울기는 꼭 마이너스 1 돼야 돼. 왜? 수직돼야 되니까. 알겠지? 이거 외워둬야 돼. 잘 나와요. 어떤 함수와 역함수가 이렇게 구했는데 역함수가 일치한다면 기울기 얼마다? 마이너스 1일. 꼭 잊어먹지 마.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는 함수가 돼요. 이 함수 fx는. 그래서 그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디션. 바로 조건이 뭐야? f의 값이 2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f가 1이라는 조건이죠. 이 두 개 가지고 a, b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봤더니요. 자, 얼마? a 더하기 b가 2가 되겠고 f2가 바로 2a 플러스 b가 돼서 1 되겠죠? 이제 연립해 보겠습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a가 1 나오기 때문에 a는 빼기 1 나오고요. 이때 b 값은 3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자, 정답 구해봤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 그죠? 기울기 빼기 맞죠? 마이너스 x, y절편 3, 요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때 a, b를 구해봤습니다. a, b는 바로 얘랑 얘가 되겠지? 그 값은 a는 마이너스 1, b는 3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25-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에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얘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물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자, 지역함수의 10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얘 구하면 됩니다. 뭐 1차 함수 아까 우리 배웠어. 역함수 빨리 구하기. 자, 기울기 어때요? 그죠? 역수. 그러니까 2x가 되겠지? x절편 얼마지?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얘한테는 y절편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빨리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역함수 10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20 빼기 1이다. 이렇게 19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이거 공식이죠. 아까 배웠습니다, 우리. 자, 이렇게 GF 합성함수 역함수라는 것은 F 역함수, G 역함수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 공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F 역함수, G 역함수, F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뭐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까 배웠지? I라고 한단 말이야. 자, 공식. 어떤 함수와 합성함수를 합성하면 어떤 함수와 다시 그죠? 어떤 함수와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F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또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F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I는 있을 만한 존재야. 그러니까는 합성한다는 건 곱하기에서는 A 곱하기 1, A다. 이런 의미로 봐도 괜찮습니다. 1 곱하기 A는 얼마다? A. 뭐 그죠?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얘는 곱하기를 생각한다면 뭐 무시해도 되겠죠. 결국 얘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 되면서 F2 얘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F2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F2 값은 4, 3, 12에서 그죠? 2 빼면 10이 됩니다. 여기다가 10을 넣었어요. 자, 근데 이 값을 아까 이미 해놨죠. 그죠? 19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이렇게 값을 구하면 되겠고 이와 같은 공식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그죠?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출발. 자, 25-9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fx 역함수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통해서 구할 건데 합성함수는 이제 할 줄 알 텐데 이 문제는 역함수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야. 뭐 그냥 풀어도 답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냥 풀지 말고 앞에 했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여기는 지금 역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연습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fx부터 역함수 구해보고 2번, 3번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함수. 이거 지겹죠? 자, 역함수 기울기 1이니까요. 역수에도 1 맞지? x절편 얼마? 2. 얘한테는 그것이 바로 y절편. 그죠?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2번 가볼 텐데 우리가 지금 hx 구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야 지금.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할 건데 fx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공식으로 외워줘야 돼. 얘도 그럼 넘어갈 거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오른쪽이라서 위치를 꼭 지켜줘야 돼. 그죠? 위치가 정해졌어요. 알겠죠? 위치가 정해졌다 이거야. 위치가 정해졌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면은 넘어가더라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는 역방향이라서 이렇게 역함수 붙는 겁니다. 알겠죠? 얘를 이렇게 하는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냥 풀어 답은 나올 거야. 하지만 이 문제는 역함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줘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1푸는 방법 G, 그죠? F 역함수 하면 되겠지. 여기에서 F 역함수 누구게? 이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 G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X 플러스 2를 넣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자, 대입하면 되겠지? 자, GX가 누구? 2X 플러스 1이야. 그죠? 그래서 X에다가 요식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넣어주니까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인 거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2X 플러스 5다.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풀어봤고요. 3번으로 가보시죠. 자, 3번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역함수 배웠으니까 그걸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KX가 있는데 자, 여기 GX가 있고요. 그래서 자, KX 물어봤으니까 F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KX 그대로 둔 상태에서 FX가 왼쪽에 있어. 아까 위치가 뭐라고 정해졌어.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넘어가도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오른쪽이라서 넘어가도 오른쪽. 얘는 지금 왼쪽에 있죠? 넘어가더라도 어디로 간다? 왼쪽으로 가란 얘기야. 그지? 이렇게. 자, 왼쪽에 있으니까 얘도 어디?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우리가 F 역함수에다가 GX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자, GX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2X 플러스 1 넣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2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넣어주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저기 X에다가 2X 플러스 1 넣었어요.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그죠?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니까요. 정답은 2X 플러스 3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방금 배웠듯이 역함수 방법, 넘기는 방법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합성함수 초간단으로 쉽게 하는 방법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이제 초간단 그래프 합성함수 연습해보러 갈까요? 출발! 자, 이제 드디어 합성함수 그래프 초간단 그래프 연습해볼게요. 자, 뭐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여러분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빨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그리는 훈련을 해볼게요. 자, 1번 가보자. 자, 이 문제 하나 풀면은 어떻게 푸는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합성함수 나왔을 때 일단 훈련, 일단 준비 작업. 자, 따라해볼까요? X. 됐죠? fx. 그 다음에 fx.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x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 그죠? 이게 잘라져 있지. 구간이 0부터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 그래서 x 처음 범위가 0에서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됐죠? 그때 이렇게 변할 때 fx도 0에서 1로 가죠. 네, fx는 0에서 1로 갑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합성함수는 얘가 바로 합성함수한테는 x입니다. x.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돼. 0과 1 이렇게. 됐죠? 문제 얘만 보시는 거예요. fx가 0에서 1로 갈 때, 그죠? fx가 0에서 1로 갈 때 어떻게 가죠? 0, 1, 0으로 가죠. 그죠? 이 값은 어떻게 간다고요? 0, 1, 0으로 간단 말이야. 그죠? 0, 1, 0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처음과 끝만 보는 거예요. 얘만 보면 됩니다. 얘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옮겨드리면 x범위가 얼마? 0과 2분의 1. 그죠? 그럼 어떻게? 0, 1, 0 한다 그랬지, 선생님이. 그래서 0, 1, 0. 얘는 가운데. 가운데 딱 정확하게 대칭돼 있잖아.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0, 1, 0. 됐죠? 0, 1, 0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자, 또 해볼게. 자, 두 번째. x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가잖아. 이제 x가 2분의 1에서 1로 간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fx는 1에서 0으로 가죠. 네, 1에서 0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f 가로 딱 열어주면서 1에서 0 간다. 이거 대신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1에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1에서 0으로 갑니다. 그럼 마찬가지 0, 1, 0이죠. 뭐라고요? 0, 1, 0. 그래서
마찬가지. 이 값도 똑같이 0, 1, 0이야. 그렇다면 어디 보냐면 처음과 끝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얘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x 범위가 2분의 1과 얼마 사이? 1 사이. 그죠? 마찬가지 0, 1, 이거만 푸시하면 돼. 얘가 이렇게 가면서 0, 1, 0. 마찬가지 대칭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0, 1, 0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다 보면 쉬워져 이제. 처음 어색할 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린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풀어볼게요. 이 말뜻이 뭔지 아시죠? 얘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y는 2분의 1과 요 둘이 만나는 바로 교점,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2분의 1 얘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딱 거주면 얘랑 2분의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몇 개? 이렇게 4개 구하면 되겠지? 처음 하는 게 약간 좀 어색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방법을 알게 돼요. 하나 풀면 이상하니까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자, 2번 가보자. 자, 마찬가지야. 똑같아. 하는 방식은. 자, 보세요. 지금 x가 있죠. 얘는 합성함수니까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f한테는 g가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먼저 하는 거예요. gx 쓰시고요. 그 다음에 f, gx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써보세요. 할 수 있죠? 자, 그럼 x 범위가 0부터 1까지, 1에서 2까지 두 개 갈라져 있죠?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x가 0일 때 gx 1이잖아요. 그지? 1에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1에서 0으로 갑니다. 그지? 그래서 0일 때는 1, 1일 때는 0. 얘가 되겠지? 자,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1에서 0 가야 되겠지? 그러면 1에서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1일 때 2고요. 0일 땐 0니까요. 2에서 0으로 가는 거지. 얘는 2에서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얘를 집어넣으면 F1일 때는 2고요. 0일 때는 0이기 때문에 방향 잘 봐야 돼. 하여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과 끝만 보면 돼요. 결국 x는 이 값일 때 합성함수는 얘로 간다는 사실이야. 그거를 그래프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신다면 그죠? 자, 어때? 0부터 1.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는데 2, 0 같잖아요. 그러면은 0일 때 2라는 거예요. 그죠? 1일 때 0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x 범위가 1에서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1에서 2 갈 때는 gx는 0에서 2로 가죠. 그래서 얘는 0에서 2로 갑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0에서 2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딴 거 다 보지 말고 얘를 보시는 거야. 어떻게? 자, 이렇게 간다 그랬지? 자, 그죠? 0에서 2로 가네요. 0에서 2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0, 2, 0이야. 알겠지? 0, 2, 0. 그래서 이 값은 0, 2, 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x가 1에서 2로 갈 때 대칭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러면은 가운데로 와야 되겠지? 2분의 3 이렇게 해서 0, 2, 0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그래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야? 거기다가 y = x 교점의 개수 하면 되겠지? 자, 이거랑 이 그래프랑 y = x 이렇게 선을 쭉 걷을 때 몇 개 만나? 하나, 둘, 세 개 만나 주겠죠? 그래서 단 몇 개? 3개. 정답 4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할게요. 출발.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해볼까요? 적어도 3, 4번. 3번 해봐야지. 자, 한 번만 더 연습하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자 합성함수입니다. g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fx 그리고 gfx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x가 0에서 얼마까지? 2분의 1까지예요. 그래서 x 범위가 0에서 2분의 1까지입니다. 그러면 fx는
0부터 1까지죠. 네, 그래서 fx는 0에서 1로 갑니다. 됐죠?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0에서 1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g에다가 gx가 0부터 1까지 봐야 되겠지? 그래서 gx 0에서 1까지인데 보세요. 0에서 1까지인데 1, 1, 0이죠. 뭐라고요? 1, 1, 0. 중간에 경계가 또 있어요. 1, 1, 0. 어떻게? 1, 1, 0으로 간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황을 그래프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0에서 얼마까지? 자, 2분의 1까지인데요. 중간에 그죠? 이렇게 간격이 있으니까 대칭되는 중점. 얘가 중점이라서 중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 중점이 4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1, 1, 0이잖아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이렇게 1, 그 다음에 0 와야 되겠지?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린 그래서 하여튼 얘도 처음과 끝 0부터 2분의 1 갔을 때 끝 이렇게 1, 1, 0 처음과 끝만 보시는 게 합성함수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x가 2분의 1에서 1까지 그죠? 얼마? 2분의 1에서 1까지. 그럼 fx는 1에서 0으로 가죠. fx는 1에서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넣어야 돼. 1에서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거꾸로 1에서 0으로 갈 때는 0, 1, 1로 가는 거야. 그죠? 0, 1, 1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얘는 0, 1,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어디 본다 그랬어? 처음과 끝만 본다 그랬죠? 처음과 끝만 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2분의 1에서 어디로 간다? 1로 갈 건데 얘는 중간에 4분의 3이 있잖아요. 그러면 0, 1, 1로 가기 때문에 0, 1,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죠? 0, 1, 1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좀 멋있는 모습 됐네. 이런 함수의 모양이 바로 이 문제에서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들 아마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간단 합성함수 연습까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강의 이제 그죠? 26단원 이제 함수 할 차례죠. 다음 함수인가요? 근데 그거 함수는 선생님 잠깐 미뤄두고요. 저거 먼저 할게요. 유리함수 먼저. 왜냐면 시험 범위에 유리함수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 먼저 강의 정석 강의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